네, 여러분 K리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옆에 류청 기자가 나와 있고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청입니다. 네, 뒤에 백그라운드에 보시죠. 가운데 서울 엠블럼이 있고, 자 전북과 울산의 엠블럼이 있습니다. 바로 기성용 선수와 이촌용 선수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 이제 K리그를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빠르게 지금 녹화를 오늘 제가 아침에 바로 연락해서 이거 찍자라고 해가지고 류청 기자가 준비를 해서 네. 이제 그 이야기를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풀어보죠. 근데 네. 이거는 현재까지 나온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발빠르게 전달해드린다는 의미지 이게 뭐 확정적이다, 팩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뭐 팩트도 있긴 하지만 음. 어쨌든 이적 상황에 대해서는 오피셜하기 전까지는 모든 게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상황 정도는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현재 상황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럼 일단 기성용 선수 얘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기성용 선수가 일단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굉장히 프리한 상태예요. 이적료 없고 기성용 선수는 본인이 원하는 팀이 있으면 연봉만 맞으면 어떤 팀이든 갈 수 있는 네.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전북에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여러 군데 돌려보고 뭐 접촉을 해봤는데 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연봉을 맞춰줄 수 있는 팀이 전북밖에 없을 것이다. 전북 내지는 울산도? 네. 근데 울산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아까 이제 기사가 나왔잖아요. 전북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혔을 때 먼저 이제 기성용 쪽에서 왔다라는 전북 쪽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울산은 울산과는 얘기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울산과 얘기한 바가 그리고 없다. 울산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 정도의 돈은 맞춰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기성용 선수는 이제 한국 최고의 선수인데 그렇지. 그 정도 연봉을 우리가 왜냐하면 장사를 올겨울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 네. 아쉽지만 그리고 그 포지션에서 우리가 그만큼 돈을 쓴다고 해도 그 포지션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이 결합이 돼서 기성용 선수를 영입할 수가 없는. 또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돈이겠죠.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네. 다른 얘기들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네. 아닌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가 궁금해요. 기성용 선수가 먼저 제의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많은 팬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여러 구단을 좀 타진해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어쨌든 내가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해도 살만한 구단에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뭐, 모든 구단에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전북이 필요를 하고 그리고 뭐 중동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가 기성용 선수를 원하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네네네. 중원의 의지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돈을 이만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단들이 다 이미 나와 있겠죠. 그러면 네. 이 정도 돈이면 네. 기성용 선수가 이제 선수 생활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냉정하게 말했을 때. 그러면 K리그도 복귀할 수 있다. 근데 중동이나 뭐 중국이나 다른 구단에서 이 정도 제의했는데 그 금액을 온전히 K리그에 있는 팀들 중에서 보존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만 맞추면 한국에도 올 수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렇죠. 판단하면 될까요? 네. 기성 선수가 K리그 오면서 생각했던 게 물론 이제 현 소속팀인 서울일도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중국하고 중동만큼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는 이제 가족들과 같이 지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네. 때문에 그 연봉을 100% 맞춰달라고 하지는 않겠죠. 근데 다만 그 연봉 자체도 K리그 자체에서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팀 혹은 문이라는 거는 사실 제의하고 문의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걸 봤을 때 누구하다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냥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기성용 서울 아니냐. 서울 와야 된다. 서울 뭐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프로고 자본주의 사기 때문에 물론 당위는 있죠.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서울에 대한 애정을 수차례 공식적으로 밝혔어. 그렇지. 그리고 서울에 이제 나온 선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임을 해도 나는 돌아간다면 서울로 가고 싶다는 뜻을 몇 번 밝혔었대요. 근데 이런 이제 뜻하고 나의 이제 불타는 뭐 애사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뭐 로열티가 있다고 해도 이 조건을 모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냉정하게 그러니까 봤을 소위 때 말해서 열정페이로는 뛸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냉정하게 봤을 때 서울이 왜 서울 출신들의 좋은 선수를 잡지 못하고 있는가도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금 나와서 외국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지 않은 선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선수들도 못 잡았는데 기성용을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저는 이제 그 논리적인 의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못 잡는 이유는 서울의 어떤 그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그거죠 가장 큰 게. 아, 당연하죠. 재정상 네, 일단 재정상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일종의 예우도 있어야 되고. 근데 서울 구단이 그렇게 막 돈이 없는 구단도 아니고 그냥 물론 이제 그 동안의 서울의 어떤 그 기조를 봤을 때는 돈을 막 쓰는 구단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야 기성용 정도면은 한번 화끈하게 한번 돈 쓰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서울 팬들이 답답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끈하게 쓰자 정도는 안 되거든. 우리가 전북을 돈을 이겨보자는 안 될 것 같아.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왜냐면 그 연봉 공개 보셨잖아요. 연봉 공개 서울에 그렇게 높은 사람 없습니다. 물론 페시치가 높아요. 근데 나는 그것도 일종의 그 페시치에 저만큼 썼는데 근데 과연 그만큼 지를 수 있을까? 기성용 아마 페시치보다 더 줘야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서울이 그 정도 돈을 지금 쓸 수 있을까? 왜냐면 서울이 돈을 항상 조금 쓰다가 황선홍 감독 때 돈을 좀 많이 썼어요. 연봉도 원래 그만큼 안 주는데 더 많이 써서 지금 조정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최용수 감독이 항상 너무 조금 쓴다라고 하지만 페시치가 최용수 감독이 왔으니까 사줬다는 설도 되게 많아요. 원래 저것도 지금 못 쓰는 상황이에요. 정리 중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그거군요. 결과적으로 기성용 선수도 서울에 가고 싶고 서울도 기성용 선수를 당연히 원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성용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구단의 크기가 아니다. 좀 그렇게 정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지금 서울이 1대1로 붙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전북하고 둘이 붙는다고 해도 서울이 절대 유리한 상황이 지금 아니다. 아니다. 네, 그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당연히 그게 계획이죠. 왜냐면 사람들이 줄여서 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열정페이를 한다 그래도 내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좀 크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열정으로도 이제 이겨낼 수 없는 차이다.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죠. 그러니까 서울이 예를 들어서 5억 10억을 내가 그것 때문에 깎아준다고 해도 뭔가 안 맞는 게 있으니까 지금 전북이랑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돈일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나의 마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서울이 영입 작업을 울산이나 전북보다 못하고 있는 게 맞고 그게 똑같이 기성용 선수에 대해 적용된다고 봐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성용 선수와 전북과의 어떤 진행의 어떤 그 상황 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 이게 설이 많아요. 설이 많아. 설입니다. 설? 몇 분은 이미 기성용과 전북이 계약이 끝났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어제죠. 어제가 며칠입니까? 2월 4일까지 네. AFC 챔피언스리그 엔트리 등록이 있었어요. 근데 기성용처럼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20억 정도 줘야 될 텐데 연봉을 최소 그 정도 맞춰줘야 되는 선수를 국내용으로 데려온다? 물론 이제 조별리그 끝나고 16강 가면 또 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 몇 개월 동안 못 쓰는 건 아깝죠. 그게 아깝죠. 네. 그래서 아마 어제 기사가 나온 이유도 그런 걸 것이고 이건 추측이에요. 그분의 추측이지만 추측. 그러니까 지금 류청 기자의 지인 내지는 정보원의 추측으로는 아마 계약을 했다면 어제 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AFC에 확인해 보니까 어제 다 끝났어요. 지금 엔트리 등록이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아프면 바꿀 수는 있지만 그건 또 이렇게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봤을 때 엔트리 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건 AFC 확인했어요. 엔트리 등록이 모두 마쳤다고 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이미 했대요. 어제가 아니라 월요일 날 이미 끝냈다고 울산에 제가 확답을 받았고 그런 걸 보면 전북이 만약 영입했다면 어제 계약을 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영입했다면 어제 하지 않았겠냐. 오피셜 발표만 안 날 뿐이지 이 말 정리해 보면 안 날 뿐이지 AFC 등록이 2월 4일 날 끝났고 마침 기성용 얘기가 구체적으로 뭔가 전북을 간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게 어제 시점을 봤을 때 기성용과의 대화는 이미 끝나면서 확실하게 전북으로 온다라는 어떤 계약서를 작성했을 이미 지금 저희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이미 끝났을 수 있다. 계약이 끝났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그분도 말하면서 이제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지만 논리적으로 아주 헛것이 아닌 게 왜냐면 기성용처럼 비싼 선수 잘하는 선수를 데려올 거면 아챔에 내보내려고 데려오는 거죠. 그렇지. 네. 이 선수 없이 아챔을 치르는 거는 물론 전북에 다른 선수들이 있어 16강을 못 가겠냐마는 이 선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런 추측이 나오는데 저도 일견 타당하다. 지금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기성용 선수가 전북의 유니폼을 입는 날, 그러니까 그 오피셜이 뜨는 그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만약에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 사인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사인을 했다면 오늘 내일 안에 나올 수 있다. 오늘 내일 안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 일이지만 계약을 그게 나온다면 AFC 등록도 했을 수 있다. 음. 왜냐면 그걸 지금 바꿀 수는 없잖아요. 당장. 그러면 그거네요. 어제 끝났으니까 기성용 선수가 오늘 마음을 먹었어. 오늘 먹었어. 계약을 했어. AFC 못 뛰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맞춰줄게. 아니면 또는 이제 얘기 다 끝나고 계약하고 너 나중에 만약에 일단은 엔트리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그게 했던 안 했던 그게 되게 큰 기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AFC 챔피언스리그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러면은 엔트리는 집어넣고 계약을 긍정적으로 해보자. 라고 근데 근데 이거 못 맞춰줍니까? 아니면 전북도 이 정도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빠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안 되죠. 계약을 했는데 넣고 빠그러질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 전산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제 이적 네. 동의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우리 선수다라는 걸 확실한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알리그 등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계약을 했다면 하지만 근데 계약함에 있어서 기성용 측이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AFC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구단들이 그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영입을 못하면 영입을 나중에 하더라도 AFC 챔피언스리그 못 뛰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선수가 아파서 넣을 수는 있지만 아프다고 해서 넣으면 되잖아. 그 아마 그런 절차가 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진단서도 끊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모든 팀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파서 못 넣는다고 했는데 리그는 뛰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로스터가 아무래도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AFC도 그걸 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불가능은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가 정말 중요한 날이었다. AFC 챔피언스리그 등록이 마감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기성용이 계약을 했다면 어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기성용 선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죠? 기성용 선수는 다만 이제 전북이 영입을 할 수 있었다면 만약 전북을 영입했다 그것은 로페즈를 판 돈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 로페즈 거의 60억에서 70억까지 팔았고 신영민 선수도 지금 사실 베이징 러너로 이적을 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 못 들어가가지고 메디컬 테스트를 못해서 오피셜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신영민과 로페즈를 팔았기 때문에 전북은 안 그래도 돈이 많은데 지금 자금이 많다. 근데 다른 팀들은 뭘 못 팔았잖아요. 장사를 상당히 잘해. 물론 김보경을 사오긴 했지만 전북이 은근히 장사 잘해요. 장사를 잘해요. 그것도 정말 능력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번외로 이청용 선수 얘기 한번 해보죠. 이청용은 울산이 화끈해. 관심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건 오피셜입니다. 관심 있다. 관심 있다. 근데 다만 이정료 문제가 걸려 있다. 왜냐하면 이청용 선수가 그래도 K리그 탑급 선수다. 연봉이 작지 않은데 우리가 이정료까지 쓰면서 그 연봉을 감당할 정도 우리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진 않다. 그리고 2번 우리는 일단 이청용을 AFC 챔피언스리그 16강까지 포기했다. 영입하더라도 그 선을 우리는 보고 있진 않다. 그래서 아직은 열려 있다. 그러면은 계약기가 남아 있고 6개월입니다. 이청용에 관심이 있고 6개월 뒤면은 AFC 챔피언십 추가 등록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청용은 지금 영입해도 지금 영입하더라도 AFC 챔피언스리그는 못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청용을 닫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이번 봄까지 3월까지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선수 등록을. AFC 못 뛴다고 하더라도 이청용을 영입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청용 측에서 일종의 왜냐면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이정료 발생 안 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청용 측에서 그걸 이제 팀과 잘 얘기를 해서 기성용은 지금 그 계약을 해지했잖아요. 만약 이청용이 그런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된다면 이정료 부분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최고급으로 물론 이제 기성용 선수만큼 우리가 지르진 못하겠지만 최고급으로 데려올 생각이 있다.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럼 이청용 선수는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구단과의 관계 계약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종료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이종료입니까? 그냥 좀 한국으로 갈게요. 이러면은 울산 구단 입장에서는 연봉 맞춰주면 올 수도 있다. 땡큐죠. 그러면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관심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이정료까지 지불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게 해결이 된다면 데려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게 해결이 된다면 AFC 못 된다고 하더라도 이청용을 갖고 싶다. 네, 울산은. 그리고 최대한 연봉을 맞출 의향이 있다. 근데 왜냐면 울산은 중원은 지금 많아요. 중원은 많은데 이 측면에 공격을 이제 만들어줄 사람 창의적인 선수는 항상 필요해. 그렇지. 거기 육상부들만 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구색을 많이 맞춰둬야 되는데 그럼 마술사가 충분하지. 온다면
좋다. 우리는 의지 있다. 하지만 지금 이청용, 김보경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을 잘 차기 때문에. 지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가 오고 가고 있지는 않다. 이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여기서 왜 또 서울은 왜 빠지는가? 기성용과 약간 같은 류인가요? 같은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울이 이건 이제 결과론을 봤을 때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영입을 전북과 울산만큼 영입 작업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돈을 차치하더라도. 네. 왜냐면 조광래 감독 지금 대구 사장 그거부터 이제 기네슈 감독까지 오면서 서울이 젊고 좋은 선수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지. 유럽으로 보냈어. 근데 그때 서울과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서울은 뭐 팀 많이 발전했지만 그 영입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과연 발전했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팬들도 프런트들에 대한 어떤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하죠. 그쵸. 네. 근데 울산은 서울은 성장했는데 아니고 울산은 확실히 늘었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울산에 가지 않은 선수들도 울산 그 선수 영입하는 그 작업이라던가 그런 유려함이라든가 아니면 그 예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칭찬하는 거를 제가 몇 명을 봤어요. 실제로 자기 집 앞에 찾아오고 못 영입 안 갔어요. 그 선수. 근데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너의 행운을 빈다. 이런 걸 해주면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 나는 울산에 안 갈 거지만 안 갔지만 약간 그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울산은 확실히 요즘에 잘하고 있다. 근데 서울이 못한다고는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하는지는 사실 의문스럽다. 저도 여기저기서 얘기 들은 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가 이전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떠나서 여기저기 좀 알아봤을 때 그러니까 독일 2부리그 가기 전에 뭐 여러 가지 타진을 해봤겠죠. 근데 서울의 어떤 반응도 빈정이 상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풍문으로 들었어.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잡으면 사실 이청용이나 기성용 같은 선수들을 일단 마음부터 잡고 이제 그렇지. 왜냐면 로열티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얘기는 이제 제가 이제 그건 되게 이제 심리적인 얘기고 1대1로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겠지만 마음을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빈정이 상하겠는지 모르지만 마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협상도 더 어려워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나중에 돈의 논리로 가는 거죠. 아니 그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 돈을 받고 가야 되나?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수원이 예전에 이제 레알 수원 하다가 지금 좀 이제 몸집을 줄였잖아요. 네네네. 수원은 이제 바꾼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서울도 내가 봤을 때는 뭔가 그 팀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영입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제 왜냐면 울산하고 딴 게 아니라 못해서가 아니라 울산하고 이제 전북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하니까. 또 다른 무기 필요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돈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단 선수의 마음을 좀 취해야 돈이 없는 구단으로서는 그 적은 금액으로 선수를 또 영입할 수 있으니까 당연하죠. 현실에 맞춰서 이 구단의 자세도 좀 달라져야 된다. 돈만 솔직히 많으면 야 예를 들어서 50억 던져주고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알았어. 왜냐면 그 돈으로 올 선수는 세고 셌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다른 식의 어떤 그 기술을 부려야 되지 않나. 돈이 있더라도 기술이 좋아야 되고 기술은 항상 돈이 있으면서 기술까지 좋으면 좋죠. 그렇죠. 네. 항상 기술은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북과 울산은 이제 영입에서도 자기들의 뭔가 기술이 있더라고요. 우리 게 있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K리그판 기성용 그리고 이청용 선수에 대해서 나오는 소식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팩트에 기반한 얘기보다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저희만의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 안 했고요. 근데 울산은 완전 팩트니까 깜짝 놀라. 울산 너무 시원해. 팩트라고 말을 했죠. 네네. 24일 AFC 2월 4일이죠. 24일 아니야. 네. AFC 챔피언스리그 등록 마감. 이거 팩트고. 네. 울산 관심 있다 팩트고. 그러니까 추정을 딱 해보면 기성용 선수 추정을 딱 해보면은 그게 AFC의 출장 등록 마감과 이렇게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추정을 더 나아가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큰 팀들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